모닝 브리핑입니다. 전거래 국내 증시에선 삼성전자가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해주면서 코스피 지수도 낙폭을 좀 만회하는 모습이었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도 대중 반도체 규제 강화를 시사하자 미국에 이어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주들은 약세 보였는데요. 다만 언급해 주신 것처럼 오후 들어 TSMC가 호실적을 발표하자 삼성전자가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요. 이에 지수도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는 제약주 그리고 성장주 중심의 매물이 계속해서 출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 성장주는 투심이 좀 위축될 수밖에 없을지 여부 주목해보면서 모닝 브리핑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참 힘겨운 한 주입니다.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날에도 미국 증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 가까이 급락한 날에도 국내 증시의 컨셉은 하락으로 통일하고 있는 7월 셋째 주 전거래일 한마디. 저력을 보여준 삼성전자, 변덕을 보여준 원전 테마입니다. 다행히 이 지수 종목인 대한민국 시총 1위 삼성전자가 장중 3% 넘는 급락을 뒤로하고 TSMC 호실적 발표와 또 HBM 퀄테스트 기대감 속 소폭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해줬죠. 저력을 보여준 삼성전자 덕에 2,800선을 내줬던 코스피 지수는요. 2,820포인트를 회복하며 마감을 했고 체코 수주전 낭보가 들려온 원전주는 어땠습니까?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펼쳐지며 시초가 급등을 모두 되돌리는 모습을 좀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전거래일. 어지럽게 그지없었던 목요일장, 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특징 섹터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목요일 양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만 반도체 견제 발언에 더해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반도체 규제 강화를 시사하면서 전일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들이 크게 하락했고요. 이에 우리 증시에서도 반도체주들이 약세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은 환율 하락과 미국 금리 인하 전망에도 코스피와 코스닥을 모두 매도했는데요. 외국인은 코스피 현물은 3천억 원 넘게, 코스닥은 약 800억 원 순 매도했습니다. 여기에 2차 전지주들도 약세 보이면서 증시는 압박을 받았는데요. 이에 장중 코스피 지수는 2,800선 아래로 코스닥 지수는 812선까지 밀렸습니다. 한편 오후 들어 대만의 TSMC가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하자 약세를 보이던 삼성전자는 상승 전환하는 데 성공했고요. 이에 지수는 장중 낙폭을 일부 회복했습니다. 코스피는 0.67% 내린 2,824선에 코스닥은 0.84% 내린 822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 이외에도 어떤 섹터가 시장을 움직였는지 자세히 확인해 볼까요?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피팅 및 밸브 관련주들은 강세 보였습니다. 화성밸브는 25%, 한선엔지니어링은 3% 강세 보였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의 경우 시장 확대 전망 속에 상승했는데요. 특히 로슈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 일상이 성공적이라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했고요. 세부적으로 DXBEX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을 가속화한다고 전하면서 상한가를, 나이백은 패치형 비만 치료제 개발 기대감에 10%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전주들은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 발표 속에 갭상승했지만 장중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났습니다. 한전산업은 상한가로 출발했으나 18% 상승으로 상승폭을 줄였고요.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 장중 17% 급승했으나 한수원과 공급 및 시공계약 체결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는 해명 공시를 낸 후 이렇게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외에도 어떤 섹터가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지도 짚어보시죠. 참 어지러운 목요일장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후로 갈수록 방향을 위로 잡았고요. 원전주들은 오후로 갈수록 또 방향성을 밑으로 잡으며 지수 변동성을 확대했습니다. 성장주 투심은 위축됐던 게 분명했건만 또 에코프로 그룹주들에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던 정신 하나 없었던 전거래일. 자, 그럼 오늘은요. 이렇게 시장이 미 대선 변수와 개별 이슈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어느 섹터보다 강한 하방 경직성을 발휘하며 묵묵히 그리고 조용히 올라와주고 있는 통신주. 연말로 갈수록 관심이 유효하다. 통신주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반기 통신주는 좋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 다음 페이지로 만나보시죠. 네, 좋을 겁니다. 다만 기업별로는 희비가 엇갈릴 겁니다가 대답이 되겠습니다. 우선 LG유플러스는요. 보수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지난 5월부터 7월 첫째 주까지 발간된 증권사 리포트 4천여 개 가운데
보유 의견을 담은 리포트가 달랑 166개였거든요. 4,000개 중에서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LG U+의 보유 의견을 담은 리포트가 9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10개 중 3개가 매도 의견이었고요. 이를 제외하면 LG U+가 가장 많았던 거죠. 근본적인 펀더멘털 측면에서 이동전화 매출 성장 둔화되고 있지, 또 영업전산 시스템 상각 처리 문제 있지, 실적이 답보 상태에 있다는 거죠. 반면 반등론의 힘을 받는 기업은 SK텔레콤과 KT인데요. 왜 두 기업이냐라고 물으신다면 그 근거는 외국인 지분율을 먼저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두 기업 모두 외국인 지분율이 연초 대비 상승했습니다. 중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진 배당락일 이후에도 외국인 지분율은 7월 5일 기준입니다. 지금 KT가 46.48%로 연초 대비해서 3.7% 넘게 올랐고요. SK텔레콤도 올 7월 5일 기준 41.1%, 41.2%까지 기록하면서 연초 대비 소폭 늘어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당락이라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날 아닙니까? 통상 매도세가 강해지는 경향을 띠기 마련인데 외국인이 계속해서 견고한 지분율을 보였다? 이 말인즉슨 그동안 통신주를 단순히 방어주로 평가했던 시장의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AI가 쏘아올린 공이 지금 HBM으로도 가고 전력, 전선으로도 가고 유리기판, 액침 냉각 쪽으로도 확산이 됐던 상반기 아니었습니까? 그 AI 산업 성장에 통신 네트워크의 중요성도 부각이 되며 시장은 이제 통신사들의 역할에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AI로 데이터를 마구 쓰고 사용량 늘어나면은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활용도 모두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 다 통신 네트워크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고로 AI 신사업에 앞다퉈 뛰어들며 사업 구체화를 예고하고 있는 통신사들, SK텔레콤과 KT의 투자 포인트 함께 정리해 보시죠. SK텔레콤은 2분기 실적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 전망치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일단 5G 가입자 침투율이 지금 70%를 넘어서면서 가입자 증가 속도는 둔화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용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게 플러스라는 거죠. 저가 요금제 출시에도 부가 서비스가 제휴된 업셀링 전략, 그러니까 뭐 데이터 추가할게요, 우주 패스 가입할게요 등 이 고객들이 선택해 부가적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업셀링 전략을 통해 수익성을 올린 부분, 또 나가는 돈이라고 하죠. 마케팅 비용이 감소한 부분을 계산해보면 SK텔레콤의 2분기 영업이익 시장 컨센을 웃돈 5,329억 원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주주환원 정책에 굉장히 적극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죠. 2024년에서 26년까지 3년간 순이익의 50%를 주주환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는 SK텔레콤. 하나증권은요, 최소 6만 원까지 매수 대응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KT도 한번 볼까요? 당장 올해는 실적 전망이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 그리고 올해 전반적인 실적 우려했던 수준보다는 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내년에는 5G 요금제 개편으로 새로운 이익 모멘텀이 붙을 전망입니다. 고로 7% 이상의 주주 이익 환원 수익률을 시장은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2분기 실적 시즌 KT 저점 매수를 지속해도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날 통신 3사의 주가 흐름까지 정리해 보시죠. 먼저 KT입니다. 외국인이 8거래일 연속 매수해주면서 주가는 전날 3사 중 가장 강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중 고점 수준에서 마감했네요. 3.8%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SK텔레콤 보시죠. 기관이 6거래일 연속 담고 있습니다. 주가는요, 어제 1.8% 상승. 7월 들어서 지금 주가는 꾸준한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U+도 볼까요? 고정비 부담에 4분기쯤은 되어야 이익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가는요, 어제 1% 넘게 오르기는 했지만 바닥권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배당주, 방어주 컨셉에서 이제는 AI 모멘텀을 얻고 성장주로도 한 걸음 더 내딛는 통신주들. 시장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대내외적인 변수가 가득한 2024년 하반기.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통신주를 주목해 봄직하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 보고 오시죠.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온 공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FNF는 영국에서 협력업체로부터 3,700억 원 규모의 소송을 당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협력업체인 모빈살이 FNF와 자회사 세르지오 타키니 오퍼레이션스 등 8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요. 모빈살은 FNF의 자회사가 올해 가을 시즌 디자인 컨펌 과정에서 품질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미원 SC는 완주 테크노밸리 신규 공장에 605억 원 규모의 시설 투자를 단행한다고 밝혔고요. 이번 투자를 통해 에너지 경화수지 생산시설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에어부산은 2분기 영업이익이 1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6% 감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일회성 비용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했는데요. 다만 전반적으로 상반기 실적의 경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일정입니다. 중국 정부는 전일 폐막한 삼중전회와 관련해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제정 1년여 만에 시행되는데요.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고 거래소 감독을 강화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건설과 강원랜드가 오늘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도 체크해봤습니다. 자, 밤사이 뉴욕 증시는 또 하락 마감했습니다. 성장주 중심의 투심 위축이 역력했는데요. 기술주 애플도 하락했고요. 일라일릴리도 크게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우리 시장 어땠습니까? 코스닥 시장이 낙폭을 겨우 좀 만회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과연 그 지지력이 오늘도 좀 확보가 되는지 여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지지력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오늘 또 신용 물량 부담이 출해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지수의 하방 경직성 좀 주목해 보면서 투자 잘 대응해 보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